안녕하세요.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을 읽어주는 남궁재훈 대리와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9월 10일 화요일 순서입니다. 어제는 나스닥이 기분 좋게 올랐는데 특히나 테슬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제 주요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. 나스닥 1% 넘게 올랐고 다우 S&P 500, 필반 지수 다 강보합 기록했습니다. 어제 섹터 쪽에서는 자유소비재 섹터가 가장 강했는데 2.8% 올랐습니다. 테슬라가 이 자유소비재 섹터에 있었고 테슬라 어제 10% 넘게 오르면서 자유소비재 sektor를 좀 견인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외에 IT, 헬스케어, 금융, 커뮤니케이션, 필수소비재, 부동산, 소재, 유틸리티 이런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고 에너지가 또 한 1.3% 하락했습니다. 그리고 산업재도 약보합 정도 기록했습니다. 어제 금리가 약간 올랐습니다. 10년물이 EBP 오르면서 4.29% 기록했고 2년물 같은 경우 큰 변동 없이 4.99%로 마감했습니다. 달러인덱스 약간 빠지면서 104.5, 유가도 약간 빠졌습니다.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인 배럴당 87달러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오전 기준으로 25,000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어제 빅테크 쪽에서는 아마존이랑 또 메타가 3% 넘게 올랐었거든요.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어제 1.2% 올랐는데 이렇게 두 개 메타 또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들어있어서 또 약간 섹터를 강세로 이끌었었던 것 같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1% 정도 상승했고 애플이라든지 구글, 넷플릭스, 강법 정도 이 중에 빅테크 중에서는 엔비디아만 한 0.9% 정도 하락했습니다. 거의 반도체가 거의 다 빠졌네요. 예, 반도체 쪽 거의 다 좀 빠졌습니다. 근데 필반 지수 자체는 0.09% 정도 올랐었거든요. 근데 반도체 쪽 보시면 엔비디아 마이너스 0.9, AMD 마이너스 0.7, 마이크론 마이너스 0.2 정도 하락했는데 필반 지수 쪽에서 브로드컴 플러스 0.2% 정도 그리고 인텔이 최근 들어서 약간 계속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어제 1.5% 올랐는데 YTD로도 한 46% 정도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. 어제 보니까 퀄컴도 좀 올른 것 같더라고요. 네, 어제 퀄컴이 한 3% 정도, 3.9 정도 올랐습니다. 특징 종목으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애플의 칩 공급 연장 소식에 어제 또한 3.9% 올랐습니다. 네. 그리고 섹터별로 종목들 보시면 에너지 쪽에서 대체로 한 1, 2% 정도씩 하락을 했었고 사실 반도체 쪽이 좀 약세를 보였었지만 이외에 다른 섹터들은 대체로 좀 올랐었던 것 같습니다. 리오프닝 쪽 카니발도 한 1% 올랐고 에어비앤비도 한 1%, 또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P&G나 코스트코도 1% 넘게 올랐습니다. 그리고 어제 52주 신고가 쪽도 보시면은 금융이나 헬스케어 쪽 이런 등등 해서 12개 종목 52주 신고가 기록했는데 또 비만 쪽 이 릴라이릴리 또 계속 강세 이어가면서 어제도 1.6% 올랐고 아래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한 2.1% 정도 상승했습니다. 어제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릴라이릴리의 상승세가 참 무섭다 그죠? 연초 이후 63%나 올랐는데 계속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4.3%까지 가면서 이런 금리 수준이면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도 조정받고 비트코인도 조정받고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금리가 여기서 더 위로 치고 가지는 못할 거다. 이러다가 나중에 꺾이겠지. 내년만 하더라도 페드 와치에서는 지금은 이제 5월달쯤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. 그러면 금리는 어차피 꺾일 거니까 지금 금리 수준에서 주가가 쌀 때 사두자 이런 또 매수세가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매수세가 주식을 좀 사는 것 같고 반면에 그래도 나는 확인하고 사는 게 좋아. 금리가 떨어지고 주가가 다시 올라올 때 바닥 잡기보다는 여기서 좀 더 소위 말해서 더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바닥을 치고 돌아선다고 싶을 때 나는 사야지. 또 그런 추세를 확인하고 사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게 맞물려서 지금 주가 수준이 형성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
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?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.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. 네, 어제 한 가지 지표가 발표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8월달 뉴욕 페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사진 1번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8월달에 3.6이 나왔는데 그 지난달이 3.5였습니다. 그래서 0.1%포인트 1년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이다 라고 결과가 나왔고, 또 3년 기대 인플레는 반면에 약간 떨어졌습니다. 2.8%로 나왔는데 전월이 2.9였습니다. 그리고 또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이번에 3%로 나왔는데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0.1%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물가가 1년이랑 5년치가 약간 올랐는데, 사진 2번에서 보시면 뉴욕 페드에서 발표해주는 상품 물가표입니다. 여기서 지금 이게 발표된 게 8월인데 7월달 수치들은 텍스트로 적어놨습니다. 여기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전 품목이 다 가격이 인상됐습니다. 물가가, 상품 물가가. 그래서 가스가 4.5에서 4.9로, 푸드가 5.1에서 5.3으로, 특히 메디케어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. 8.4에서 9.2로 올랐고, 컬리지 에듀케이션, 그러니까 대학교 학자금이 학비. 이게 8%에서 8.2%로 올랐고, 또 렌트비도 스펠링이 오타가 났는데 렌트입니다. 9%에서 9.2%를 또 올랐고, 금 같은 경우도 4.6에서 4.7로 오르면서 상품 물가가 모두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외에도 아래 사진 3번 보시면은 여기서 기대 주택 가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, 주택 가격도 1년 이번에 발표된 게 4.6인데 잠시만요. 네, 요번에 1년이 4.6, 이전보다 약간 올랐고요. 그리고 3년 같은 경우 4.4%로 큰 변동 없이 발표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우측에서는 사진 4번 8월 뉴욕 페드 기대 임금 상승률인데, 이게 약간 지난달이 2.8이었는데 이번에 또 2.9로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,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1년을 봤을 때는 올랐고, 좀 중기적으로 3년치를 봤을 때는 둔화, 5년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약간 올라왔습니다. 그래도 뉴욕 페드 쪽에서 코멘트를 줬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대체로 좀 안정적인 모습이다. 상품 가격 증가하면서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, 기대 임금 상승률은 소폭 올랐습니다. 0.1%. 그래서 사진 5번 쪽 보시면 Household Income Growth Expect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, 이 소비자들, 가정의 기대 소득 증가율이 2.9%로 나왔습니다. 근데 고점이 지난해 12월이었더라고요. 이때가 4.6%였는데 이후로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기대 소득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고, 또 사진 6번 보시면은 8월 달에 이제 설문을 한 건데 12개월 뒤에 미국의 주가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제 확률의 서베이를 한 거거든요. 이게 35%로 나왔습니다. 지난달에 37.1%였는데 지난달 대비해서 좀 하락했고, 고점이 20년 4월에 52% 정도였었습니다.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현재 시장이 오를 것이란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전무님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물이 4.3 이렇게 높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을 좀 해보면, 물가에 대한 예상은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. 상품 가격은 오르고 있고 임금 상승률은 좀 둔화되고 있다. 소비자들도 소비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식시장이 오를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상황, 그리고 신용 여건도 좋지 않아서 돈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.
이번 주 수요일 날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. 8월달 CPI YY 예상치가 3.6%인데 그 전월달이 3.2% 그리고 코어 CPI 예상치가 4.3% 전월달이 4.7%였었습니다. 그래서 컨센서스가 중요할 것 같고 클리브랜드 쪽에서는 조금 더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. CPI 전망치 3.8, 코어 CPI 전망치 4.46% 전망하고 있어서 시장 예상치보다 클리브랜드 쪽에서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발표된 뉴욕 페드 물가 예상치가 조금 올라간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발표될 그 CPI가 약간 좀 튀어오를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그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. 또 물가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수요일 날 미국 시장 장전 1시간 전 그러니까 국내 시간으로 9시 반에 발표가 되니까 같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래도 기대치가 뭐 3.6%, 클리브랜드 연은에서는 3.8 이러니까 네. 약간 겁이 나긴 나네요. 예. 네, 혹시라도 3.6보다 더 많이 나올까봐 막연한 이제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. 네. 네,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뭐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그렇게 뭐 또 걱정할 건 아닌데 그죠? 예. 그렇습니다. 일단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좀 들긴 합니다. 내일 장 시작 전 9시 반에 발표가 된다. 우리나라 시각으로 저녁 9시 반이다.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이어서 특징 종목으로 어제 퀄컴이 3.9% 올랐는데 애플의 칩 공급 24년, 25년, 26년, 3년 연장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기존 계약이 올해 만료였는데 이번에 재계약 소식이 나왔고 다만 이번 재계약이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. 애플 쪽에서 계속적으로 자체 개발을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일단 퀄컴의 고객사 비중별로 보시면 애플이 한 22.3%, 삼성이 한 18%, 샤오미가 9%, 레노버 2%, 그리고 나머지가 한 51% 정도 되고 있어서 애플이 퀄컴의 가장 큰 고객사입니다. 그래서 이런 소식이 있으면서 어제 퀄컴 주가 3.9% 상승했습니다. 예. 원래 이 퀄컴의 고객사에는 화웨이도 있었겠죠. 예전에는. 근데 예. 화웨이가 이번에 그 메이트 60에 들어가는 칩을 자체 개발해서 퀄컴 걸 안 쓰고 메이트 걸 자체 개발한 걸 쓴 거 맞죠? 네, 맞아요. 네. 그런데 아직도 쓰고 있는데요. 비중은 크지 않고 내년, 내후년 정도 완전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그 얘기가 있어요. 아직은 퀄컴 걸 또 일부 쓰긴 하는데 예, 내년 내후년이면 완전히 자체 개발 칩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. 자, 테슬라가 10%나 올랐습니다. 네,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너스 애널리스트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. 테슬라의 AI 슈퍼컴퓨터 도조의 가치는 최대 500빌리언까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868빌리언입니다. 그래서 최대 500빌리언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1368빌리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애덤 조너스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을 이퀄 웨이트에서 오버웨이트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가도 $250에서 $4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도조는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을 것이다. 뉴 어드레서블 마켓이라고 코멘트를 했고 AI를 통한 완전 자율주행 학습이 시장에서 큰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하면서 어제 테슬라 주가가 10% 넘게 상승했습니다. 네. 앨런 머스크가 이 AI 슈퍼컴퓨터 도조 때문에 지난번에 엔비디아의 예. GPU를 대량 구매했다라고 한 건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네. 계속 사고 있고 계속 필요할 네.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도조에서 자율주행도 다 여기서 컴퓨터가 AI 슈퍼컴퓨터 네, 그렇습니다. 이쪽에서 다 학습도 시킬 때 AI 통해서 또 학습시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$250 딱 타겟 프라이스를 최근에 이제 가격이었었는데 그죠? 네. 네, 최근 가격이 정확하게 지금 종가가 273.58달러 됩니다. 요 얘기 나오면서 10%가 딱 오르면서 270불이 됐는데 네. 목표가를 400불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올렸다 그죠? 예, 그렇습니다.
네, 그리고 오라클은 지금 시간에서 9%나 빠지고 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실적을 발표했고 회계연도 24년 1분기 매출액이 12.45 빌리언, 전년 대비 9% 증가했습니다. 근데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EPS는 1.19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. 영업이익률 41% 기록을 했고 사업별로 보시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9.5 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13% 증가했고 또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면서 클라우드 쪽은 괜찮았습니다. 클라우드 라이선스 쪽에서는 809 밀리언 YY 마이너스 11%, 하드웨어 쪽에서는 714 밀리언 YY 6.4% 감소했고 서비스 쪽도 1.38 빌리언 나오면서 YY로 한 2% 정도 성장했습니다. 어쨌든 대체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번 분기 클라우드 매출 성장 둔화 그리고 경쟁 심화 등으로 실적이 좀 부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AI 증가로 인해서 당사에서도 클라우드 쪽에서 4빌리언 이상의 AI 관련한 투자를 했는데 회사의 가장 큰 과제는 AI 관련 수요를 빠르게 충족을 시켜야 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 분기에 클라우드 쪽 매출이 좀 그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. YY 13% 성장하긴 했는데 그래도 더 이제 잘했어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AI 쪽에 투자를 계속해서 수요를 빠르게 올려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시간에서 주가는 마이너스 9% 좀 빠지고 있습니다. 네. 그 가이던스나 이런 거는 아직 지금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거라서 가이던스 이런 것들은 이후에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데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네. 아니 뭐 매출이 약간 미스했고 EPS는 그래도 컨센이 1.15였는데 1.19 나오면서 네. 나쁘지 않았고요. 그리고 OP 마진이 41%나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회사다.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미국 시장의 잣대가 굉장히 좀 하시하게 이렇게 보나 보네요. 시간에서 이렇게 훌륭한 회사가 9%나 지금 빠지고 있는데 클라우드의 매출 성장 둔화 및 경쟁 심화라고 돼 있는데 AI 관련한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의 전방 산업이 확실하게 지금 핫하다라는 걸 또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고요. 테슬라의 AI 슈퍼컴퓨터 도저히 가치가 이 정도다. 그러면 이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또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이어져야 되다 보니까 향후 뭐 반도체 시장의 전망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고 그래서 그런지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70%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,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70%대 그렇게 유지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네, 오늘 밤에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뉴스는 아까 얘기한 거는 수요일이고 네, 오늘은 또 없습니다. 네. 그럼 뭐 기업들 조그마한 기업들 실적 발표는 좀 있긴 한데 그렇게 큰 기업은 없다고. 큰 기업도 없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아도비가 발표되는 거는 다음 주인가요? 아니요, 목요일 날 장 마감하고. 그거는 목요일 장 마감이고. 네. 조용한 기업 주가는 또 목요일쯤 나온다고 합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여미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